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사건들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 일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위비로 인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 됐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더욱더 강화가 되고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들이 이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상담 편리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상담 나눠주시면 이 내용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 거주한 지 8년 차입니다. 이 지역에 호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주변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동작구 사당동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 호재가 일단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사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단 지역적으로 동작구 방배동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사당동이네요. 사당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수역이 좀 더블 역세권이죠. 자,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에서 현재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본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토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대지 평수가 51평, 연 면적 건축물 평수가 106평,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51평, 지금 개인이 2016년도에 지금 매수하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건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건물 같은 게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지금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전체 통건물을 하나의 등기로 가느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기로 여러 개를 나눠서 가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가구 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사무소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2016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이 물건이 직접적인 어떤 개발 호재 아니면 주변에 간접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 자본이득이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의 요지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판넬로 되어 있는 지금 건물이 이제 지금 본 물건 건물이고요.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 주변에 지금 보시는 대로 신축은 아니지만 이 바로 옆에 지금 신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축도 그 준공연수가 내용연수가 오래 안 된 건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봤을 때 신축과 일부 신축과 그리고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어 있는 내용연수 되어 있는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주거 밀집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일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후도가 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수역에서 내려와서 남사초등학교 옆쪽에 현재 지금 의뢰하신 물건이 있는데, 주변에 지금 색상을 봤을 때 회색이죠. 회색인데 좀 밝은 회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건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호재를 가져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컨디션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주변에 한번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물건이 있는 위치를 좀 표시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남사초등학교 옆쪽으로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지금 그 단독주택이 있는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본 물건 주변으로는 현재 지금 어떤 공식적인 개발 호재가 잡혀 있는 건 없고요. 건너편 쪽에 지금 재건축 방배 5구역이나 15구역 등 건너편 길 건너서 이수대로 건너가지고 지금 그 간접 호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또 이제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 해서 예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사당역, 이수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현재 살아있긴 하지만은 좀 지지부진하는 느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물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타이밍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직접적인 호재가 좀 약하고요. 내용 연수나 노후도가 지금 덜 돼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미비한 느낌이 있고요. 단 뭐가 있냐면은 이 지역에 2016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현재 2023년도죠. 주택 공시가격이 거의 한 2배 이상 뛰었을 거예요. 공시가격이 가까이 약 2016 대비 지금 현재 2023년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일대의 시세도 일정 부분 올랐으리라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똑같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움직이신다고 하게 되면 지역을 변경하는 게 맞고요. 지역 변경.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매도하고 아파트로 전환하는 거를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 직접적인 호재나 간접적인 호재가 혹시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해주신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을 하시면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지역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내용처럼 아파트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 3본동의 우륵주공 7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이 늦어져서 매도 고민 중입니다.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호재가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호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특히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나와 있는 노특법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일단 노특법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 그리고 용적률을 더 완화해 가지고 더 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했는데 그 법에 해당을 못 받는 거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벌써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로 반갑지 않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 자체가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노특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빨리 좀 나와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에 리모델링으로 한번 상담을 했던 아파트예요. 그때 수직 증축, 수평 증축, 그리고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돼서 현재 지금 3본, 일기 신도시 3본에 있어서 최초로 리모델링이 안전진단이 통과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신 거죠. 안타깝죠. 자, 특히 또 여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 시공사까지 DL, ENC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호선 3본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륵주공 7단지 3본 신도시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 통과한 아파트에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3본역에서 한 700m 이내 도보권에 있고요. 자, 1312세대 그리고 30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죠.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편한 세상이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수평 중축이에요. 수평 중축으로 리모델링이 결정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평형대를 좀 볼까요? 25평, 24평, 32평대의 아파트고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평수는 말씀을 안 하셨죠. 지금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은 세대 수가 24평으로서 675세대가 지금 존재해 있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 고점이 6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예요. 6억까지. 현재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최근에 지금 1개월 평균이 3억 9,7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 6억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는 아파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 자체가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요. 2년 전에 구매하셨다고 그랬죠. 2년 전에 제가 볼 때는 가격대를 볼까요? 다시 한번. 2년 전이면은 2021년도가 되겠죠. 21년도에 가격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하반기에는 5억에서 6억대까지 가 있고요. 지금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 봤을 때 현재 지금 4억대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도 높게 지금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 1억 정도의 어떤 시세적인 어떤 그 손해를 보고 계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노특법이 안 나오고 이대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진행됐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아파트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노특법이 지지부진하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좀 인내를 가지고 노특법이 해결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승 곡선 자체가 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좀 아깝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심이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런데 지금 질문이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네. 노특법에서 지금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조금은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진행이 수월하게 되게 네. 된다면 이쪽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비사업의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이제 추후 질문에서 추후 이제 다음 상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내가 들어가야 될 분담금이 나옵니다. 분담금, 네. 추가 분담금. 무조건 새 아파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어. 내가 넣은 만큼, 인풋한 만큼 아웃풋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인근 시세를 같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투입한 금액과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추후에 내 새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걸 봐야 보고 나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매도 전략을 필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특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 시세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서 결정을 현명하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9억의 자본금으로 25평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독립문 극동 아파트와 중구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중 어느 것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본금 나와 있고요. 25평대 아파트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아파트를 비교하고 계신데 어떤 쪽이 괜찮을지 좀 도와주세요. 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파트와 중구 아파트의 비교예요. 네, 비교예요. 일단은 서대문구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 극동 아파트입니다. 극동 아파트. 자, 3호선 독립문역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앞에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고 주변에 지금 봤을 때 서대문 1300세대 대단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자, 98년도 준공이 완료돼서 26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316%, 건폐율이 22%서 3종 일반 주거 지형에 깔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24평, 32평, 38평, 42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고 있는 아파트가 24평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금액대가 3개월 볼까요? 3년. 24평 아파트가 지금 1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8억 8천. 현재 매물 평균 가격이 호가가 10억까지 나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 중림동,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2호선 충정로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712세대 2001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251%, 건폐율 24%고요. 제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 연수에서 직접적인 호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는 거고요. 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20평대부터 45평대까지 제가 볼 때는 23평대를 지금 금액대가 이 금액대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개월 평균 가격이 10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액면만 봤을 때는 거의 한 2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지금 극동이 호가가 10억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급매물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지금 그 전 가격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으로 9억 선에서 보고 있는 아파트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억 7천까지 갔다가 지금 10억 8천까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본 아파트는 13억대까지 올라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한 10억 정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 볼까요? 자, 이 지도에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지도에서 표시를 했을 때 독립문역에 지금 극동 아파트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충정로역 바로 옆에 보시는 대로 삼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입지는 극동과 삼성을 비교했을 때 삼성이 좀 더 나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충정로역도 있지만 주변에 또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입지는 그래도 조금 더 삼성 빌리지 아파트 지금 빌리지 아파트,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에다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 지코라고 하죠. 둘 다 뭐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극동이나 삼성이나 내용연수 측면이나 이런 뭐 그 용적률을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간접적인 호재입니다. 간접적인 호재를 봤을 때 극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그 시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이게 굉장히 좀 삶의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 자체가 있고요. 지금 삼성 사이버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시는 대로 재개발 정비 사업들, 아이언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지금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어떤 시세를 같이 어떤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의 호재까지 지금 겸비한 것도 일단은 극동보다는 삼성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네 번째 가격. 자,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구 중림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현저동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대 9억 선에서 보고 계신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용연수와 연식은 평당가가 총 세대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평당 가격이 지금 봤을 때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가 5,030만 원, 극동 같은 경우는 3,920만 원으로서 일단은 중구 아파트가 평수는 작지만 높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 가격대의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중구 아파트고요. 붉은색 그래프가 지금 서대문구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한 우위선에 있다. 그리고 우위선만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격 상승 탄력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구 아파트 쪽에 좀 더 가격적인 측면까지도 가격 상승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중구의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를 한 번 더 고심하시는 게, 그리고 한번 매수를 신중히 한번 고려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시기 전에 문의 주신 거 정말 좋은 선택이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아파트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조금 더 좋은 쪽은 아무래도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구산동의 토지입니다. 2필지 갖고 계시네요. 합쳐서 약 2,000평 평 정도 되고요. 농업 용지라 개발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상담만 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린벨트 그리고 농림 지역 내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산 서구 구산동에 있는 농림지역 토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본 토지를 볼까요? 위쪽에 지금 구산 IC가 있고요. 구산 IC 인근에 바로 앞쪽에 이제 강변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토지가 정방형의 토지입니다. 806평이고요. 806평. 지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 키워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필지하고 옆에 있는 요 필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개 합쳐서 한 그러네요. 한 1,600평이 약 넘는 네.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평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목은 전입니다. 개인 어떤 그 법인체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라 하더라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일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좀 보여지고요. 자, 토지의 특징을 한번 봤을 때 농림지역이고 개인이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 한 면 가. 자, 제가 세로 한 면 가와 세로 한 면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세로 한 면 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도가 맞는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용도라고 하게 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어떤 도로 전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면 한번 볼까요? 늦네요, 좀. 예, 열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토지가 지금 두 필지 중에 앞쪽에 있는 필지입니다. 앞쪽에 있는 필지인데 주변에 지금 위쪽으로 지금 건물들이 있고요. 옆에는 지금 그 펜스가 쳐져 있고 아래쪽으로 지금 또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벤치마킹이죠. 동일 용도의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내 땅에도 그 요건만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동일 용도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지금 아까 전에 위쪽으로 보였던 그 건물들은 계획 관리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봤던 건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적을 한번 볼까요? 위성으로. 지적을 지우고 위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 토지를 지금 남쪽으로 봤고요. 지금 강쪽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 창고 부지입니다. 창고 부지고요. 위쪽으로 동일 용도. 위쪽은 지금 계획 관리이기 때문에 동일 용도가 아니고 이 위쪽에 지금 농업사랑 농업회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대도 현재 농림지역입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일단 희망이 좀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그럼 희망이 생긴 상태에서 본 토지를 특정 목적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목적입니다. 특정 목적. 농업에 관련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느냐? 특정 목적을 행위하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지목이 전이고요. 지금 평수 나와 있고 농림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법에 적용받는 토지입니다. 농지법에. 뭔 얘기냐면 농림지역이지만 내가 농업에 관련된 것만 해라 라고 하는 법에 적용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능할까? 라고 물음표를 그리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일반적으로 농림지역 얘기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딜 보셔야 되면 농업진흥구역을 봐야 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29조부터 25조까지 이 내용들에 적합한 건물을 넣을 수 있으면 단 조건은 뭐냐면 농업법인이 돼야지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먼저 내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농업조합법인 자격을 취득 후에
취득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일산 서구청이나 아니면 일산 지자체에 문의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개발 행위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행위 안에서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번에는 직접 일산 서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시청 맞은편에 낙원 포레시티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가 괜찮은 가격일까가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그 다세대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나 나와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듣고 저게 맞을까라고 네. 하는 어떤 의문이 들어서 연락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과거에 어떤 평수가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되어 있는지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지금 그 빌라 단지인데요. 다세대 단지인데 이 빌라 단지가 KB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두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광주시청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광주시 법원 바로 인근에 있는 다세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입니다. 아래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광주 송정 도시개발구역이 인근에 있고요. 이 지금 다세대가 이런 어떤 주변의 관공서와 도시개발구역까지 있는데 이쪽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가 어떠냐라는 게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실거래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에 어떤 평수가 어떤 전용 평수가 어떤 금액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직접 확인해 한번 해보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시면 지금 연립 다세대를 누르시고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송정동의 낙원을 치게 되면 쭉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미리 한번 보면서 2023년도 지금 거래돼서 7월에 거래됐어요. 전용 면적이 70.15제곱미터입니다. 7월 25일 날 계약이 됐고 지금 직거래로서 지금 1억 9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이제 볼까요? 다른 지금 동을 볼게요. 이거 볼까요? 자, 2023년도 5월 달에 거래된 내용입니다. 똑같이 70.15제곱 전용 평수입니다. 지금 거래가가 직거래로 됐는데 2억 3천에 거래가 된 내용이 있고요. 자, 다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5월에 거래된 겁니다. 올해 5월에 이제 전용 면적이 52.16제곱미터.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평수를 보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점수부터 다 보겠습니다. 자, 이건 중개 거래고요. 2억 1천만 원에 5월 달에 거래된 내용이 좀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51.47제곱미터. 이것도 5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2억 500만 원이고요. 2억 500만 원이고. 자, 이것도 51.47제곱미터, 이게 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용 면적별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에서 2억대 초중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세 한번 볼까요? 좀 아래쪽으로 지금 3개 나와 있는 물건을 좀 볼 텐데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52제곱미터 2억 2천, 52제곱미터 2억 2천, 그리고 75제곱미터가 3억에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이쪽 한번 볼까요? 자, 75제곱미터가 2억 8천의 전용 평수입니다. 2억 8천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봤을 때 지금 51제곱미터 2억 500, 51 2억 2천,
77억, 2억 7,500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용이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3억 선 나와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전용이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초반, 7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중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거래가와 현재 지금 KB 시세를 같이 한번 분석하시면 참고해서 좋은 가격대에 매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 쪽으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해서 광고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KB 부동산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떤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 기름동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 25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팔고요. 가락 금호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갈아타는 건 일단 괜찮은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파는 게 언제가 괜찮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실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성북구 기름동 기름 센터피스입니다. 네. 자, 위치 찍겠습니다. 자, 서울의 숲과 성북구 이쯤이고요. 자, 가락동 가락금호 아파트 송파구죠. 송파구입니다. 자, 우리 위치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 자체는 있는데 일단 맞는지. 자, 위쪽 같은 경우에는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이 있고요. 역세권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역, 송파역과 가락시장역이 도보권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미아 사거리역에서 가락시장역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봤을 때, 자, 좀 지도를 확대해 볼까요? 자, 위쪽 광주시고요. 분당구, 송파 여기로 갈까요? 자, 본 가락금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가 좀 잘 안 열리는데 가락금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아파트. 자, 바로 그 비교를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센터피스 아파트, 기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예요.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구축인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성북구에서 송파로 오느냐? 추천. 네. 일단 움직이시는 건 추천. 자, 보겠습니다. 자, 가락금호와 제가 지금 쭉 열어놨는데요. 가락금호 같은 경우에는 25평대라고 하시죠. 지금 성북구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도 25평. 지금 보시는 대로 송파 가락금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내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26년 차 아파트고요. 4년 8개월 된 아파트입니다. 자, 915세대, 2352세대 기름 아파트가 대단지예요. 자, 그렇지만은 평당 가격은 송파 아파트가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옮기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언제 옮겨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아타기 시점은 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팔 아파트는 살 아파트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좋은 아파트는 시장 영향을 더 먼저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은 중요한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 특히 매수 물건에 있어서 내가 매도할 물건과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시점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붉은 선이 기름 아파트고요. 기름에 있는 센터피스 아파트고요. 레미안 아파트고, 지금 파란색 그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대로 가락금호 아파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런 시점들, 달라붙은 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되면
좀 더 상급지로 큰 비용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서 그 여건은 다시 옵니다.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대로 전반 도표를 봤을 때 어떤 지금 그 가락 3호 금호가 뭐 층이나 뭐 동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동일한 평수세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가 더 비쌌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대가 뭐 5천만 원, 지금 1억 이내에 지금 형성되어 있던 차이가 있었던 아파트 시점이 있었고요. 그 이후 이전 시점으로 22년도로 간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뭐 많게는 1억에서 3억까지 차이가 나고요. 작은 시점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시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양쪽 물건, 특히 매수할 물건의 발품을, 손품이 아니라 발품을 많이 파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동하시는 건 오케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은 나의 발품에 달려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전략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전략은 우선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시점들이 중간중간에 정말 좋은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미래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내용이 왔네요. 강북구에 있는 주공 1단지입니다. 미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예비 안전 진단이 끝나고 정밀 안전 진단 중이에요. 네. 중이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북서울 꿈의 숲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은 우리가 그 뉴타운 하게 되면 많이 얘기하는 장위 뉴타운과 붙어 있습니다. 네. 장위 뉴타운 바로 북측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위 뉴타운 여기 3구역 얘기하면서 제가 일대에 동북선이 들어옵니다라고 했던 그 호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고요.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기 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광운대역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 1430세대 91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33년 차 현재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의 진행 과정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 주가 있겠고요.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156%, 건폐율 14% 양호하죠. 지금 평형대를 갖고 있는 평형대를 말씀 안 하셨죠? 네. 자, 지금 그럼 평형대를 볼까요? 자, 17평부터 32평대 아파트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가가 지금 가장 많은 세대수가 488세 222평이네요. 최고가가 7억이 약간 넘었다가 현재 지금 5억 선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호가는 지금 한 5억 5천 선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 자, 주변 시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 시세를 지금 입주 연도를 해놨는데 주변 시세 평당 가격 보겠습니다. 평당 가격. 제가 아까 전에 그 우리 앵커님의 질문에 있어서 리모델링 아파트 할 때 이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죠. 그렇죠. 그럼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여쭤봤잖아요. 그럼 주변에 시세가 받쳐줘야 돼요. 주변 시세가 받쳐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인풋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아, 시세가 어느 정도 그 이상 가겠구나라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것 같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득이 작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매도 타임 잡는 게 맞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장이 1구역이죠. 포레카운티 위쪽에 5구역 그리고 7구역이 현재 지금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지금 돼 있죠. 자, 보시는 대로 위쪽에 지금 숲코론 같은 경우에는 12구역
이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을 봤을 때 지금 2,800, 2,600이면 연도수가 좀 오래됐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1단지, 1구역, 5구역, 7구역의 아파트들은 평당 2,800에서 3,200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3,200까지. 자, 보시는 대로 아까 용적률 156%, 대지 지분이 이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약 13.5평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뭐 그렇게 월등히 좋은 건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성 측면에서는 괜찮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지분, 그리고 인근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시세 평당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번동 주공 1단지의 재건축에 있어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주변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장인 뉴타운을 한번 쓱 둘러봤을 때 미래전망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탑동의 센트럴 힐데스하임 아파트 17평형의 임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아니고 개인 법인으로 계약을 해야 돼서 걱정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대 아파트인데 조금 법인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우려점이 좀 될까 궁금해지거든요. 이 센트럴 힐데스하임 아파트의 시공사가 원건설이라는데 네. 청주에 있는 원건설인데 보니까 임대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원건설로 안 돼 있고 다른 어떤 개인 법인으로 돼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네. 거예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볼까요? 22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됐죠. 2022년도 11월 달에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졌던 분이 매도 타이밍을 상담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주변 그때의 분양가와 주변 시세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의 입주 물량을 가지고 한 24년도 말경에 한번 매도 타임 잡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린 얘기죠. 일단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월세나 전세 거래가 아니라 지금 이 아파트 1368세대 중에 지금 27평부터 51평까지 있지만 이 세대수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이 세대수가 안 나옵니다. 약 70세대가 빠져 있어요. 네. 그 아파트는 임대주택입니다. 17평짜리. 네. 17평짜리 임대주택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씀하신 게.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소유권을 알아보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기본이죠. 등기부등본.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거를 일단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건설사에서 임대주택을 운영을 할 때 직접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부동산 관리 위탁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자, GS건설, 자이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현대 등 이런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가 껴 있으면 대부분 부동산 관리 위탁 회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설사가 아닌 관리 위탁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유권과 위탁 관계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한 마음으로 입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유권과 위탁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걱정을 떨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 중앙하이츠 1차에 작년에 22평형을 4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신혼인데요. 리모델링 호재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전에 상담을 받았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게요. 작년에 22평을 4억에 매수하신 거죠. 4억에 매수하셨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고 신혼이신데 이제 내 집 장만을 해서 네. 내 집 장만을 해가지고 내 신혼집을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시세를 보고. 시세를 보고 매도하느냐. 네. 제가 전 상담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들어갈 금액과 이 주변에 형성된 시세 그리고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그 답은 어느 정도 나오지 그쵸.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까요? 입지부터. 자, 위쪽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하이츠 1단지 아파트고요. 아파트고 위쪽에 중앙하이츠 2단지 아파트 그리고 이 지금 요 안쪽으로 19역과 15구역 사이에 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3단지 아파트를 제가 또 여기 상담 질문하셔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지금 그 문의하신 아파트고요. 자, 광명사거리역에서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약 한 1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자, 보시는 대로 옛날에 광명 6타운이라고 했지만 재개발 구역들, 예전에 제가 저기 그 8구역에 그 지지부진하다,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던 그 지금 내용을 보시고 나서 한번 본인 아파트도 주변에 있으니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이 위쪽 광명사거리역 아래쪽으로 지금 재개발 9구역, 8구역, 그리고 지금 10구역, 14, 15구역 등등 해가 11구역 해서 여러 지금 정비사업 부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으로 가서 거래 현황 띄워놓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건축이 됐고 909세대 7개 동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나간 상태는 아니고 초기에서 조금 더 지금 진행된 상태의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2평 아파트 지금 22평을 작년에 매수를 하셨죠.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2023년도 9월부터 7월 29 봤을 때 올해는 23년도는 지금 대부분 한 4억대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가격대를 볼 수가 있고, 예전에 지금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한 4억 선까지 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리고 분담금, 추가 분담금,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성까지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들어가고 중앙하이츠입니다. 자,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봤을 때 평균 대지 지분이 8.9평, 그리고 용적률은 308%.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지 지분이 조금 작은, 아까 전에 그쵸, 번동 아파트보다도 좀 더 작은 느낌 자체가 있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청자분께서 납부하실 금액 자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주변 신축 시세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신축 시세 같은 경우에는 3천 이상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의 진행 단계별로 끝까지, 일단 신혼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단계별로 일정 시점이 지나서
그 리모델링의 어떤 정비 사업의 단계별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일정 부분의 이득을 가지고 좀 더 조금씩 그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한 시청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상담에 대해서는 이게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매도 시점을 한 번씩 잡아보시면서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시간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로 이 시간에 꽉 채워주신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은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담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는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부동산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고 편리하게 상담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증권통, 토마토, 부동산 토마토를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들 댓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